주요 정치 이슈를 다루는 매일 챙겨봐야 할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해 개천절 광화문에서 열린 집회에서 불법 폭력 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겸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 총괄대표인 전광훈 목사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전광훈 목사의 구속 전 영장실질 심사를 한 뒤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나 구속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송경호 부장판사는 이 사건 집회의 진행 경과, 집회의 방법 및 해양, 집회 현장에서의 전광훈 목사의 구체적 지시 및 관여 정도, 수사 경과 및 증거 수집 정도를 고려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에 경찰 주도로 전광훈 목사 구속을 시도한 내용을 보면 억지스러운 측면이 많았습니다. 10월 3일 개천절, 탈북모자 아사에 분노한 탈북단체들이 청와대로 돌진하며 경찰과 충돌을 빚은 과정을 경찰은 전광훈 목사와 억지 연계시켰습니다. 탈북단체와 경찰과의 충돌 과정에서 부상자가 발생한 것도 아닙니다. 다분히 기획수사라는 의심을 받기 충분합니다. 다음 정권에서 누구의 입김으로 이런 무리한 수사를 진행했는지 반드시 밝혀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 경찰이 전광훈 목사에게 수갑을 채운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도 영장실질 심사를 앞두고 법원으로 향하는 순간부터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좌파 우파에 따라 수갑을 채우는 게 결정되었나요? 사진으로 보시는 것처럼 유재수, 조국이, 정경심 이들은 영장실질 심사가 종료되어도 수갑을 차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법집행위에 있다고인 거죠? 좌파 정권 하에 대한민국 법치는 형평성을 잃으며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런 작자들이 감히 검찰 개혁을 운운하고 자빠졌습니다. 그 속내는 이제 너무나 뻔하게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내 편은 봐주고 상대편만 조지자는 거 아니겠어요? 이에 대해 경찰은 구인영장이 있는 만큼 강제연행하기 위해 호송규칙 등 근거 규정에 따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근거로 든 경찰청 훈령에는 전광훈 목사 사례에 해당하는 조항이 없습니다. 경찰청 훈령 기준이 모호할 뿐 아니라 피의자에게 수갑을 채우는 기준이 들쑥날쑥이라는 것이 법조계의 지적입니다. 경찰은 전광훈 목사에게 수갑을 채운 근거로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경찰청 훈령 제883호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 규칙 22조에 따르면 1항, 송치, 출정 및 병원 진료 등으로 유치장 외의 장소로 유치인을 호송하는 때, 출감할 때. 2항, 도주하거나 도주하려는 때. 3항, 자살 또는 자해하거나 하려는 때. 4항,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하려는 때. 5항, 유치장 등의 시설 또는 물건을 손괴하거나 하려는 경우 등에 한해 수갑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관이 1항의 사유로 수갑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구류 선고 및 감치 명령을 받은 자와 고령자, 장애인, 임산부 및 환자 중 주거와 신분이 확실하고 도주의 우려가 없는 자에 대해서는 수갑을 채우지 않아야 합니다. 같은 규칙 제50조의 규정도 전광훈 목사에게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50조 1항은 호송관은 호송관서를 출발하기 전에 반드시 피호송자에게 수갑을 채우고 포승으로 포박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이때 호송관은 피호송자의 호송을 담당하는 경찰관, 호송관서는 피호송자를 호송하려는 경찰관서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조항에는 구류 선고 및 감치 명령을 받은 자와 고령자, 장애인, 임산부 및 환자 중 주거와 신분이 일정하고 도주의 우려가 없는 자에 대해서는 수갑 등을 채우지 않는다는 단서가 달려 있습니다. 법조계 인사들은 전광훈 목사가 1. 고령인 점, 2. 도주 우려가 없는 점, 3. 주거와 신분이 일정한 점 등의 사유로 이 조항 역시 전광훈 목사에게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근거 규정이 정확하지 않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전 서울변회 회장이었던 김한규 변호사는 근거 규정이 없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그 규정이 모든 피의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했는지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한규 변호사는 이재수 전 장군 같은 경우도 당시 수갑을 채워 인권침해 아니냐는 등의 논란이 많았다며 조국이, 정경심 교수 등도 수갑을 차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명백히 도주 우려가 있는 게 아니라면 수갑까지 채워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전광훈 목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 나와 나는 도망가지도 않고 증거를 인멸하지도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형사 전문 강민구 변호사는 구인영장인 이 수갑 착용이 법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문제는 일부 피의자에게는 수갑을 채우고 일부에게는 수갑을 채우지 않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강민구 변호사는 양승태 대법원장 등 대법관들이나 김경수, 안희정 등 정치인들에게는 수갑을 안 채우지 않았는가라고 되물었습니다. 형사소송법에도 구인영장 집행 시 수갑 착용 여부에 명문 규정이 없어 예규 등 행정명령으로 규율하는 것이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강 변호사는 덧붙였습니다. 경찰의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에는 피의자에게 수갑을 채울 수 있는 근거가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우파 지지층에게 잘 알려진 서정욱 변호사는 규정에 나온 출정이라는 건 이미 구속된 피의자가 법원으로 재판이나 수사를 받기 위해 가는 걸 의미한다며 이같이 근거 규정 중 전광훈 목사의 경우에 딱 맞는 수갑을 채우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 서초동의 A 변호사도 경찰이 수갑을 채우기 위한 근거로 보는 위험성 등 판단이 자의적이라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양윤숙 변호사는 수갑 등을 사용하는 것은 신체 자유 등 인권 침해적 요소가 있어 헌법상 비례 원칙에 따라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 필요 최소한으로 사용해야 한다며 전광훈 목사는 고령이고 도주 우려가 없고 신분이 확실한데 굳이 이동하면서 수갑을 꼭 사용해야 할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고 말했습니다. 양윤숙 변호사는 그런데도 수갑을 사용한 것은 인권 보장 측면에서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문재인 좌파 정권에서 검찰이 조국이를 수사하니 오직의 인권 발휘하고 난리인데요. 그들의 인권에 대한 이중성이 여실히 보여준 대목입니다. 추상적인 수갑 채우기 개념으로 유난히 우파에게만 수갑 채우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박근혜의 변호인 대한문의 연사로 불리는 도태우 변호사가 2일 대구 동구을 자유한국당 예비후보로 등록을 마쳤습니다. 지난해 12월 29일, 2020년 4월 15일을 유승민 심판과 자유대한민국 소생의 날로 만들자며 출마를 선언한 지 3일 만입니다. 도태우 변호사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JTBC가 WK 사무실을 무단 침입해 태블릿 PC를 훔쳤다고 고발했습니다. 이후 박 대통령의 변호인단으로 선임돼 활동하며 대한문에서 열리는 태극기 집회에 매주 참석해 연단에 올랐습니다. 박 대통령과 친분을 빗댄 진박 등의 수식어가 여럿 탄생했지만 도태우 변호사는 그중에서도 진박이라는 표현이 가장 어울리는 변호사입니다. 이런 도태우 변호사가 박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던 유승민 의원의 지역구인 대구 동구를 점 찍었습니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취임 직후 대규모 검찰 인사를 단행할 것이라는 일각의 관측에 대해 안태근 전 검찰국장의 사례를 들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김진태 의원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안태근 전 국장을 기억하시나라며 여검사를 동영지청으로 쫓아보냈다고 직권남용죄로 실형 2년 복역 중이다. 인사실무자도 인사보복이 아니라고 하는데 추측만 가지고 재판하고 있는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했습니다. 김진태 의원은 추미애가 장관이 되자마자 울산 부정선거 사건 수사팀 교체를 벼르고 있다며 검사 1명을 쫓아보냈다고 실형 2년인데 국기문란 부정선거 사건 수사팀 자체를 조직적으로 와해시키면 직권남용죄로 무기징역감 아닌가라고 반문했습니다. 또 만약 그런 보복 인사를 단행한다면 이건 법치를 수호하기 위한 법무부 장관이 아니라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청와대 하수인에 불과하다며 검찰은 결코 물러서지 말고 장관을 직권남용으로 수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이가 아들 온라인 시험을 대신 봐준 뒤 최순실 씨 딸 정유라의 학사 비리를 비판하는 트위터 글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국이는 지난 2016년 11월 17일 자신의 트위터에 이대 교수가 직접 정유라 수업 과제물 대신 만들어줘라는 제목의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경악한다는 글을 게시했습니다. 트위터가 게시된 시점은 조국이와 아내 정경심 씨가 아들 조 씨가 재학 중이던 미국 조지 워싱턴대에 2차례 온라인 시험을 대신 쳐준 시점의 중간입니다. 검찰 수사 결과만 놓고 보면 조국이는 아들 1차 대리시험 16일 뒤 트위터에 정유라 비판 글을 올리고 나서 다시 18일 뒤
2차 대리 시험을 봐준 셈입니다. 해당 소식을 접한 온라인 누리꾼 만여 명 이상이 화나요를 클릭하며 와우, 저 멘탈 경악한다. 위선과 거짓으로 얼룩진 좌빨것들. 그중에 최악의 위선자 조국이. 정유라는 조민에 비하면 천사이며 우병우는 조국이와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청렴했고 정직했고 똑똑한 사람입니다. 이제 내로남불 좌빨것들 청소하고 이 나라의 법치를 똑바로 세웁시다. 조국이를 당장 구속하라고 분노했습니다. 유시민이는 조국이가 아들의 시험 문제를 대신 풀어준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의 기소가 깜찍하다고 했습니다. 이 시험이 소위 오픈북 시험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주장인데 조선일보는 조국의 아들이 다녔던 조지 워싱턴대는 시험 중 협력 행위를 분명히 부정행위로 규정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규정이 아니더라도 유시민이의 주장은 정의에도 상식에도 부합하지 않는 억지 주장이지요. 조국이를 기소한 검찰의 공소장이 공개되자 2017년 11월 아들 조모 씨의 연세대 대학원 입학 과정에서 학교 측이 사실상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원서 접수 마감 이후 변경, 취소를 할 수 없다는 모집 요강과 달리 원서 마감 이후 조국이 측이 수정해 제출한 입학 원서를 연세대가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조 씨가 연세대 대학원에 지원, 합격할 당시 조국이는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 중이었습니다. 공소장에 따르면 조국이와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2018학년도 전기 연세대 대학원 원서 마감일인 2017년 11월 3일 아들이 온라인을 통해 제출한 입학 원서의 경력란에 아무런 내용을 기재하지 않고 경력 서류도 첨부하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조국이 부부는 아들과 상의해 경력란을 기재하려고 했으나 이미 온라인 접수가 끝나 수정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부부는 연세대 홈페이지에서 입학원서 양식을 다운받아 경력란에 법무법인 인턴 경력 등을 허위로 기재하고 이를 학교 측에 제출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대학가에선 온라인 원서 접수 마감 뒤 수정된 지원서를 연세대 측이 받아들인 과정에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조 씨가 지원한 2018학년도 연세대 대학원 입학 전형 모집 요강엔 수험생 유의사항 중 하나로 입력 완료한 온라인 지원서 및 접수 완료된 서류는 변경, 취소할 수 없다고 명시됐습니다. 하지만 공소장에 따르면 조국의 부부는 원서 마감 이후 연세대 교학팀에 이메일로 수정된 원서 등의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학교 측은 이를 기초로 서류 심사와 구술 시험 등을 진행했고 그 결과 조 씨가 최종 합격했습니다. 누가 봐도 특정인에게 반칙 특혜를 준 것인데 이에 대해 연세대 관계자는 조 씨의 원서를 마감 이후 접수한 경위에 대해 현재로선 답변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교육계에서는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의 금메달 논란과 유사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정유라 씨는 2014년 이화여대에 진학하는 과정에서 원서 접수 마감 이후 딴 금메달이 면접 평가에 반영됐습니다. 교육계의 한 인사는 조 씨가 원서 접수 마감 후 제출한 서류로 대학원에 합격했다. 교육부가 감사를 통해 정유라 씨의 입학을 취소하고 관련자를 징계했던 것처럼 조 씨 문제도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소식의 한 네티즌은 법은 공평해야지. 정유라는 안 되고 조국의 아들은 된다? 그리고 연세대는 지금 답변하기 곤란하다고? 무슨 개소리냐. 연세대에 똥칠하지 마라고 힐난했습니다. 이영영님, 윤현영님, 민영영님, 구독료 후원 정말 감사합니다. 나라의 TV는 보다 더 양질의 컨텐츠를 생산하기 위해 자발적 구독료를 후원 형식으로 받고 있으니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은 꼭 눌러주세요.